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유튜브 좀 쉬었죠? 좀 오랫동안 쉬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하락장에 어느 정도 안정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서서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갖고, 조금씩 이렇게 미국 기사들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자리를 비워서 죄송하고요. 뭐 저도 이것저것 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이사도 했고, 뭐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도 많이 바꾸고 뭐 여러 군데로 두들겨 맞았죠. 뭐 금리 인상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락장이라고 해서 꼭 뭐 실패만 하라는 법은 없죠. 이 기사를 좀 찾다 보니까 꼭 주어야 될 탑 두 개의 성장주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 이목을 끌었기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코로나를 걸려갖고 최근에 좀 회복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가끔 의도치 않게 이렇게 기침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더럴 리저브 연준이죠. 연준이 다시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올리고 있어요. 금리를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0.5% 정도를 내년에도 계속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좀 뭐 표정에서도 알기 쉽듯이 앞으로의 시장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뭐 한 가지는 이제 물가 상승도 어마어마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금리도 엄청나게 올라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동성이 공급이 부족이 되다 보니까 주식들한테는 꽤 치명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나스닥 1년 리뷰를 한번 해보죠. 나스닥인데요. 나스닥 지수가 엊그저께 종가, 금요일 종가로 1,700불 정도, 불이 아니죠. 1,700점 포인트 정도고, 이거는 1년을 그래프로 봤을 때 거의 뭐 최저점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연저점이 한 1,088점 정도였으니까 뭐 만 정도가 거의 뭐 저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도 뭐 거의 52주 최저가에 근사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얘는 이제 고점 대비 한 16,000 정도였으니까 뭐 한 60% 정도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계산이 아닌데? 60%가 떨어진 건 아니고, 뭐 한 40% 정도는 떨어진 것 같네요. 3, 40% 정도는 떨어진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말이 좀 헛나와서. 나스닥 베어마켓인데, 베어마켓이라는 거는 이제 곰이 싸울 때 아래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막 떨어지는 그런 폭락장을 이제 베어마켓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안에서도 베어마켓 중에 두 개 꼭 사야 되는 그런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성장주. 가 무엇인지 좀 궁금했기 때문에 이 기사를 찾아보게 된 거고요. 뭐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기사는 굉장히 나스닥 지수가 괜히 이번에 올해 2022년에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는데 꼭 사야 되는 성장주가 있다면 하나는 엔비디아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틀라시안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뽑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는 워낙 유명했죠. 게다가 그래픽이나 GPU 같은 걸로 만드는 것도 유명했었고, 하여튼 칩 메이커입니다. 또 이제 AI 관련돼서는 좀 가속할 수 있는 그런 연산에 사용할 만한 칩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미래성은 굉장히 맑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틀라시아는 뭐냐면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얘는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그래서 회사나 이런 데서 테크 컴퍼니들이 많이 쓰는 뭐 웹 중심의 프로그램의 융합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걸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어서 뭐 팀 콜라보레이션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프로덕티비티를 올리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티켓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뭐 커스터머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뭐 사내 내부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할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역할을 누구한테 어사인을 하고 언제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웹상에서 이렇게 기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외에도 뭐 GitHub와 비슷한 빗버켓이라고 뭐 그런 것도 아틀라시안의 일종의 하나고요. 뭐 워드프레스 같은 그런 웹페이지가 회사 웹페이지가 아틀라시안에서 제공을 하는 그런 웹상의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그게 요즘에 뜬다고 하네요. 그 밸류 가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좀 더
이 성장주나 가치주에 있어서 좀 더 페이션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주식 투자자들한테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 뉴스의 핵심이었어요. 뭐 나스닥이 그동안 떨어졌던 이유는 크게 뭐 하이 인플레이션하고 라이징 인터레스트 레이트, 뭐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주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동안 뭐 정말 10년 동안 최악의 그런 한 해였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는 거겠죠. 그 중에서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하고 아틀라시안, 이 기사를 쓰는 와중에도 이미 엔비디아는 2.25%나 빠졌고요. 그리고 아틀라시안은 0.7% 정도. 이거 티커명이 좀 재밌네요. 팀이네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는 아니고 어쨌든 뭐 기업인들이 좀 팀워크를 할 때 쓰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팀이라고 지은 것 같아요. 좀 생소하지만 재밌습니다. 먼저 엔비디아부터 볼게요. 뭐 워낙 유명한 회사고 너무나도 잘 알려진 회사이기 때문에 두말 해봐야 잔소리지만 칩 메이커입니다. 하드웨어 기반의 업체예요. 그래서 반도체 업체이기도 하고 뭐 반도체를 제작을 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유명한 건 GPU죠. GPU 뭐 게임 하시는 분들이 옛날부터 지포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유명을 해서 많이 알았을 것 같은데, 그게 더 나아가서 AI 쪽에도 어플리케이션에 많이 쓰이고 있어요. GPU 자체만으로도 뭐 좀 복잡한 그런 데이터 연산이나 이런 것들에 유리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요가 많아짐으로써 한때 뭐 최근 2, 3년 동안에 굉장한 성장을 일으켜 오고 있었죠. 뭐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도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AI 시대가 오기 때문에 뭐 머신러닝이라든지 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놀라운 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많이 발전을 거듭을 하고 있어요. 엔비디아는. 특히 서브스크립션 구독인데요. 이제 소프트웨어를 구독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들로도 많이 구성을 하고 있다고 해서 좀 다각화, 뭐 산업의 다각화를 좀 도모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시대에 잘 맞춰서 따라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하드웨어만으로 뭔가를 하기에는 조금 요즘 시대는 소프트웨어 쪽도 많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잡아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소프트웨어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 뭐 이제 AI 어플리케이션을 뭐 이제 디플로이 한다거나 뭐 비즈니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잘 도와줄 수 있도록 뭐 그런 소프트웨어도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에서. That address virtually every industry. 거의 모든 산업에서 쓸 수 있을 정도로 뭐 자율 로봇의 매니팩처링 파실리티라던가 뭐 거기서뿐만 아니고 뭐 인터랙티브 아바타라던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커스터머 서비스 세팅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많이 만들려고 하네요. NVIDIA, a comprehensive provider of cutting-edge computing solution. 또 컴퓨팅 솔루션에도 굉장히 제공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드웨어로서부터 소프트웨어로까지 전부 두루두루 강력한 그런 AI 기반의 GPU 기반의 칩 메이커가 된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평가를 하고 있네요. 그 퍼포먼스 같은 경우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이 ML 퍼프 벤치마크라는 곳에서 AI 트레이닝이나 AI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퍼포먼스를 했는데 거기서도 항상 이제 좋은 성적을 유지를 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마켓 셰어 같은 경우도 90%에 해당을 하고요. 특히 슈퍼컴퓨터 엑셀러레이터나 아니면 워크스테이션 그래픽 같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90% 이상의 마켓 셰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 주가 한번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1년치 그래프고요. 금요일 종가가 165불 정도였습니다. 요거는 뭐 최저가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1년 동안에 40% 정도 떨어졌다 그러고 뭐 최고점으로는 한 300불이 조금 넘었죠. 그러니까 사실상 어제 종가는 뭐 반타작에 가까운 그런 실적인 것 같아요. 마켓캡 잠깐 보면은 400빌리언 달러고요. 400조 원 정도죠. 1대 1000으로 환율을 계산했을 때. 이 정도면 뭐 애플이 요즘에 뭐 트릴리언 넘어갔다고는 하지만 뭐 상당히 아직도 이렇게 절반이나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마켓캡은 아직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던지진 않았다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를 어느 정도 뭐 떨어졌고 저점을 어느 정도 이런 선에서 150불 뭐 100불 언저리 선에서 저점을 유지했었던 것도 있지만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400빌리언이라니 저는 좀 상당히 놀랐습니다. 마켓캡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PER 같은 경우도 70 정도니까 뭐 많다고 한다면 많을 수도 있겠죠. 뭐 미국 회사들, 테크 회사들은 꽤 이 값을 한국 회사들에 비하면은 PR이 좀 크게 가져가는 경향이 있어서 그만큼 미래의 가치를 좀 중요시한다는 거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이런 마켓캡이나 PR 같은 거 보면은 뭐 가격이 너무 저평가되지는 않았구나. 뭐 그런 면에서는 좀 바이 더 딥을 할 수 있는 그런 어, 제목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약간 비싸기는 한데 그래도 왠지 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뭐 엔비디아 너무 유명해서 뭐 이게 엔비디아 산호세에 있는 캠퍼스 같은데 산타클라라인가요? 아무튼 캘리포니아 본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엔비디아를 조금 믿고 조금씩은 사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대단한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고 뭐 워낙 잘하는 회사고 기본기도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뭐 천천히 조금씩 모아가는 데는 조금 지루할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좀 살만한 그런 제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사람들이 많이 산 것 같아요. 저렇게 50%나 떨어졌는데 아직도 뭐 400빌리언 달러 이런 마켓캡이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생각보다 회사 규모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이 그동안 떨어졌던 이유는 별거 없다 이거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마크로 이코노믹 인바이러먼트가 너무 안 좋았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떨어진 거지. 뭐 특별히 이렇게 얘네들이 잘못해서 뭐 떨어지고 있다고는 생각되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뭐 레브뉴 같은 뭐 매출이죠. 매출은 실제로 떨어졌고요. 가장 최근 분기 경우에 17% 정도 레브뉴가 떨어졌고 그에 따라서 순이익도 한 72%나 떨어지는 뭐 그런 유혈 사태가 있기는 했어요. 있기는 했는데 뭐 이거는 업계 시황 자체가 너무 안 좋아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더 심하게는 이제 4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6빌리언 달러로 작년 대비해서 작년 동분기 대비해서 21% 정도 하락이 될 걸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직도 시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빅피처를 봤을 때는 이 마크로 이코노믹 챌린지는 뭐 항상 뭐 템포러리한 거기 때문에 이게 영원히 시황이 안 좋다 뭐 이런 사회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언젠가는 다시 반등을 할 거고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날을 위해서 지금부터 조금씩 쌀 때 모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서 엔비디아를 추천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 1트릴리언 마켓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일즈, 매출에 대해서 한 15배 정도라고 하니까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3년 에버리지로 봤을 때는 한 20배 정도였고 지금은 15배 정도로 팔고 있으니까 뭐 한 25% 정도는 싸게 지금 팔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It's a good time to buy this growth stock. 꼭 지금 사야 되는 그런 성장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엔비디아는 뭐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아틀라시아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아틀라시아는 어떤 회사인지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컴퍼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소프트웨어 컴퍼니인데 이제 비즈니스 업무를 좀 더 효율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말은 어려운데 실제로 뭐 테크 컴퍼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사실상 그냥 워드프레스 같은 뭐 쉽게 말하면 네이버 카페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내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보안 시스템을 갖춰진 상태 하에서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업무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는 이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개발의 프로세스를 정리를 해놓는다거나 뭐 레포트를 올릴 수도 있고 또 뭐 고객들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서 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건 이렇게 해결하는 게 좋겠다. 누가 언제까지 하면 좋겠다. 나는 여기까지 할 테니 쟤는 여기까지 저쪽 부처에서 어떤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스티커명의 팀인데 어쨌든 콜라보레이션이 가능한 그런 소프트웨어라는 거죠.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뭐 옛날처럼 뭘 윈도우에 뭘 깔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웹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롬이라던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같은 걸 이용해서 그냥 바로 로그인을 해서 거기서 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좀 편리한 점이 많은 그런 소프트웨어인 것 같아요. 웹 기반의 소프트웨어인 것 같아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지라라고 하는데 이 지라가 뭐 이제 업무를 스케줄링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오만 것 떼만 것 모든 정보를 다 갖다 붙일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별거는 아닌데 꽤 많은 회사들이 생각보다 쓰고 있다. 그리고 사용하는데도 뭐 매뉴얼이 있기는 한데 뭐 매뉴얼을 그렇게 꼭 안 봐도 직관적으로 금방 배울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휴대폰으로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선호가 많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가 지금 이거를 쓰고 있고 지라뿐만 아니고 아틀라시안에 있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을 잘 써서 좀뭐 업무 효율화를 도모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보면 디벨롭먼트 개발이죠. 개발이나 오퍼레이션, 마케팅, 휴먼 리소스 뭐 여러 가지 곳에서 이렇게 쓰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IT 서비스 매니지먼트까지도 어느 정도 좀 빨리 하고 계속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틀라시안에서 제공하는 뭐 지라라든가 뭐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이렇게 웹상에서 들어가서 저 이거 네트워크 접속이 안 됩니다 하면은 그 사람들이 바로 그 IT 관리자를 어사인을 해주고 또 바로 또 실무자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바로 할 수 있게끔 해갖고 빨리빨리 일을 처리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있는 뭐 전화 받고 이런 거 뭐 기록을 해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업무 효율화 즉 뭐 코스트적으로도 인건비 절감이라는 데에 있어서는 좀 더 유리한 구석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아틀라시아는 신기하게도 셀프 서비스 세일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따로 뭐 판촉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또 워드 오브 마우스 마케팅. 그래서 입소문에 의해서 마케팅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잘 만들었다는 얘기겠죠. 뭐 특별한 기술을 뭐 요구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인터페이스나 뭐 그런 사용법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모두가 잘 믿고 알고 당연스럽게 쓰기 때문에 마케팅 코스가 굉장히 낮습니다. 마케팅 부서 자체가 있는가 좀 생각이 들어요. 너무 쉽죠? easy to use 프로덕트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사용을 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회사 로고는 이렇게 생겼고요. 보신 분들은 많이 보셔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주가가 나스닥에 있는지도 몰랐는데 아틀라시안 커퍼레이션이 있더라고요. 티커명이 여기는 안 보이네요. 티커명이 팀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일단은 아틀라시안 커퍼레이션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치 주가를 보니까 이미 많이 떡상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언제 이게 400불까지 했었나 싶어요. 근데 최근에 많이 곤두박질을 쳐갖고 1년 동안 거의 최저점을 이루고 있는데 이거 바이 더 딥 해도 괜찮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고점 대비 한 1년 전 대비해서 한 60% 정도 빠졌고요. 마켓캡은 빠지고 나서가 한 40빌리언 달러가 안 될 정도. 뭐 적당한 소규모의 그런 뭐랄까요 핫한 그런 종목들의 그런 크기인 것 같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것처럼 좀 그 정도 마켓캡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써주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좀 핫한 종목이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리고 가격도 워낙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400불 하던 게 지금 뭐 최저가는 한 113불 정도였고요. 현재가가 한 150불 정도 하니까 뭐 빠질 만큼 다 빠졌고 앞으로 올라갈 뭐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올라갈 날도 있고 떨어지는 날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장기적으로 한 1년 정도 사 모은다고 생각하면 뭐 이것도 꽤 재밌는 항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더 재밌는 거는 PR 이런 게 없죠. 진짜 막 상장한 주식들처럼 굉장히 뭐 이익이 거의 안 나고 있기 때문에 이익이 안 나고 있는 거겠죠. 손해를 보고 있나 봐요, 아직도. 뭐 그런 포텐셜, 미래에 대한 포텐셜 이런 것들은 좀 크게 볼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다 그래요. 이게 피스칼 이어 23년 거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9월 30일에 이렇게 집계가 마감된다 그러네요. 왜 이거를 피스칼 23년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회사마다 이 회계 연도가 조금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매출 레베뉴죠. 매출 같은 경우에는 31% 올라서 한 800 밀리언 달러가 되었고요. 전년 대비해서 31%가 오른 거라 합니다. 그리고 프리캐시는 돈이겠죠. 네, 그래서 현금성 돈은 이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 지금 레코딩이 되고 있을까요? 좀 모르겠는데 뭔가 레코딩이 안 되고 있는 느낌인데 되고 있겠죠. 되고 있을 거고 여기 캐시플로우는 31%에서 76% 이거 한번 고치고 합시다. 잠깐만요. 이게 왜 안 될까? 됐다. 오케이. 예. 지금 다시 그어볼게요. 2023년 회계연도에 이제 매출은 31%가 올라서 전년 대비 807 밀리언 달러가 됐습니다. 확실히 매출이 작기는 작네요. 아직까지는 굉장히 얼리 스테이지인 걸로 보이고요. 매출이 뭐 밀리언 달러 레벨이니까 이게 하나로 치면은 한 8천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많다 하면 많을 수도 있는데 조금 미국 주식치고는 조금 아직은 얼리 스테이지다 보니까 좀 작은 것 같아요. 현금 플로우 같은 경우에도 31% 늘어서 76 밀리언 달러라고 해요. 그리고 그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투자자들은 어쩔 수 없이 주식을 팔았어야 됐다 그래요. 아무래도 뭐 금리도 오르고 현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많이 팔았을 텐데 풀리어 레브뉴를 풀리어 레브뉴는 어느 정도 좀 떨어질 거라고 그래요. 아까 몇몇 최근 분기들은 굉장히 실적 좋았지만 앞으로의 뭐 2023년 혹은 2022년 한 해의 매출을 봤을 때는 조금 떨어질 것이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Fortunately, Atlassian remains well positioned to create value. 밸류를 크리에이트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좋은 포지션에 있다고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for patient stakeholder에 있어서는 말이죠. 그만큼 참을성 있게 바이더 딥을 계속 하면은 꽤 괜찮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주가를 보니까 뭐 사실상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는데 뭐 이런 종목들은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참을성이 많으신 분들이 좀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좀 조심스럽게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매력적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겠죠. 이 기사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워크 매니지먼트, IT 서비스 매니지먼트, 엔터프라이즈 플래닝 툴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원 플랫폼에 싱글 플랫폼에다가 다 담아놓은 웹 기반의 그런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이 아틀라시아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고 이제 스트래티지 전략은 simplified operations 그만큼 단순하게 업무들을 단순화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reduce cost for customers 원가 절감도 커스터머를 위한 원가 절감도 가능하고요. And it drives more customer utilization over time. 그만큼 더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마크로 이코노믹 헤드윈즈가 굉장히 역풍이 심한데 net revenue retention stayed above 130% in the most recent quarter. 최근 분기만 하더라도 net revenue retention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순 매출의 유지가 130%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30%의 고객이 더 많이 사용을 했다는 거죠. 30%의 매출이 더 생겼다는 겁니다. 한 해 더 말을 너무 어렵게 적어놨는데 그런 뜻이고요. 결국에 매출이 30%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야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계속 늘어난 것 같은데 물론 뭐 이익이 안 나는 회사고
아직까지는 얼리 스테이지에 대한 회사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시장이 워낙 핫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코렉션이 조금 많이 들어가서 많이 가격이 떨어진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좀 앞으로의 미래는 어느 정도 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드레서블 마켓은 29빌리언 달러에 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사실상 지금의 마켓 캡 정도의 마켓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 같고 Management says that figure is expanding 14% per year. 매년 14%나 이 마켓의 어드레스블 마켓은 늘어나고 있고요. 뭐 그리고 매출에 대해서 한 12배 정도로 아직까지는 이 레시오가 낮기 때문에 뭐 5년 동안의 평균을 내면 한 9.9배였다 그래요. 그래서 5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매출 대비 이 주가는 그렇게 과평가되지 않았다. 12배밖에 안 되니까 진짜 작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싸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지금 호흡기가 너무 힘들어갖고, 올해는 못하겠는데, 어쨌든, 페더럴 리저브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기준 금리를 계속 올려갈 거라고 얘기를 해요. 내년에도 계속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은 분명히 좋지 않을 겁니다. 좋지 않은데 그동안 뭐 좋지 않은 거를 그동안 그냥 놔두면은 뭐 다 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가격이 살 때는 또 주식을 매수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게 바람직한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물론 다른 좋은 주식들도 워낙 많지만 요 엔비디아랑 아틀라시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시대의 흐름에 리드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제품군들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게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뭐 수요가 끊임이 없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가지 종목 모두 정말 어느 정도 모아가는 거는 바이 더 딥을 해서 줍줍 구매를 하는 거는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이 기사를 어느 정도 동의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성투하세요. 좋은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